뜨거운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주말,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7세 김할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를 만나러 하루 종일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집에 돌아온 후 3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태산이고 자녀들은 왜 그렇게 무리를 하셨냐며 한숨을 쉽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 이런 일이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7%가 친구나 가족 방문 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라며 넘어가죠. 자주 만나야 정이 든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정말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30년간 노인 상담을 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노후에 함부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 만나고 돌아와 며칠 동안 몸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방문의 부담과 문제 인식. 지난주 제 상담실에 75세 순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40년 지기 친구 집에 다녀오신 후 계속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가서 친구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집에 돌아온 후 3일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순이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며칠씩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까지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해서는 반가워서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근처 카페까지 가서 차를 마시며 추억담을 나누고 저녁에는 또 다른 친구까지 합류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친구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점심은 친구의 단골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친구의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셨던 거죠. 그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할 것도 많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60세를 넘으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친구와 수다를 떨고 늦게 집에 와도 다음날 아침이면 멀쩡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시간의 외출이나 집중적인 대화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 패턴이 깨지면서 며칠 동안 컨디션 난조를 겪게 됩니다. 순이 할머니처럼 멀리 이동하면서 평소와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친구의 며느리나 손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큰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피로감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순이 할머니의 남편은 아내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며칠씩 아픈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꼭 그렇게 자주 만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은 좋지만 그 대가로 며칠 동안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고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다음에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0세 민철 할아버지는 매월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모임 장소가 항상 서울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서 중간 지점인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신 건데 할아버지에게는 매번 3시간씩 왕복 6시간의 이동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임 자체는 즐거웠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곤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나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힘들다고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 무리한 방문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입장뿐 아니라 방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73세 영자 할머니는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며칠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신다고 하세요. 집안 대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 그릇 정리까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만으로도 이미 지쳐버리신다는 거죠.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요. 뭘 대접해야 할지, 집이 깔끔한지,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을지. 영자 할머니의 이런 고민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노년기의 방문은 단순히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체력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관계 유지 전략과 소통 원칙. 30년 가까이 상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인간관계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68세 명자 할머니와 66세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며 30년 넘게 절친하게 지내오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번갈아 가며 서로 집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자 할머니가 복순 할머니에게 요즘 자꾸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네라는 말을 무심코 하셨대요. 그 한마디가 복순 할머니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고민하시다가 명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이 들어 기억력이 나빠진 게 그렇게 싫으면 만나지 말자고 하셨죠. 그 뒤로 두 분은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명자 할머니도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였는데 복순 할머니가 지난주에도 했던 손주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복순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한 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사소한 말실수로 인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자 할머니와 복순 할머니도 매주 만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71세 정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친구들과 거의 매일 만나셨대요. 오전에는 A 친구와 시장에 가고 오후에는 B 친구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C 친구와 산책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활동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정의는 누구와 더 자주 만나더라는 식의 미묘한 경쟁의식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을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조절하셨는데 그 후로는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워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다음은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나 자녀 이야기처럼 민감할 수 있는 주제보다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나 추억담 위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 인순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오늘은 손주 자랑만 하자고 미리 약속하신대요. 그런 작은 배려 덕분에 친구들과의 만남이 훨씬 즐거워지셨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건강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다 보면 서로 우울해지기 쉬워요. 74세 순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면 아픈 곳 자랑만 하게 된다면서 웃으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화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신 좋았던 추억이나 최근에 본 좋은 TV 프로그램, 맛있게 먹은 음식 이야기 등을 나누시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인순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오늘은 각자 좋은 일 하나씩 이야기하기라는 규칙을 정하셨는데 이후로 만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혹시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도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69세 현숙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친구와 대화하던 중에 친구가 요즘 현숙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셨대요. 하지만 다시 물어보니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다는 좋은 의미였던 거죠.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오해가 계속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소통의 기술 외에도 만남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5세 미경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 항상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신다고 해요. 시끄러운 카페나 음식점보다는 한적한 공원이나 조용한 찻집을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는 서로의 말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또한 만남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보다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가 좋은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하루 중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피로가 쌓여서 예민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전략형 소통 방법. 요즘 제가 상담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3세 영순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세요. 영순 할머니는 예전에 친구들과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지셨어요. 한 분씩 돌아가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임이었는데 차려야 할 음식도 많고 집 정리도 해야 하고 해서 모임 전날부터 며칠 동안 준비에 시달리셨대요. 게다가 친구들이 떠난 후에는 설거지며 뒷정리까지. 정작 즐거워야 할 모임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특히 영순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서 친구들의 기대치가 높았다고 해요. 영순이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매번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려고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사러 시장에 몇 번씩 가고 모임 하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영순 할머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셨어요. 딸이 가르쳐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손주가 그린 그림, 베란다에 핀 꽃, 새로 산 옷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니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셨대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사진을 잘못 보내거나 글자를 잘못 치는 일도 많았지만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신다고 해요. 오늘 뭐 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씩 사진과 함께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자주 소통하면서도 부담은 전혀 없다고 하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좋은 점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중 한 분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즉시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통하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상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76세 봉순 할머니는 멀리 사는 친구와 한 달에 2번 정도 영상통화를 하신다고 해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전화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면서 친구의 건강 상태나 기분도 표정으로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화면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워하셨는데 몇 번 해보니 금세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차를 마시거나 최근에 산 옷을 보여주거나 심지어 함께 TV를 보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방법은 만나는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79세 정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 집 대신 동네 카페를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훨씬 편하시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치울 것도 없고 한두 시간 정도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지니까 부담이 없으시대요. 카페에서 만나니까 나도 친구도 손님이 된 기분이어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친구들도 모두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세요. 게다가 카페에서는 자연스럽게 시간 제한이 생기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게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더군요. 정자 할머니가 자주 가시는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직원들도 어르신들을 잘 챙겨주시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대화하기에 좋다고 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세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7세 금순 할머니는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서 30분 정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해요. 적당한 운동도 되고 자연 속에서 마음도 편안해지죠. 무엇보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게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공원에서의 만남의 좋은 점은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하면서 여름에는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에는 단풍을 보면서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제거리도 풍부해진다고 해요. 금순 할머니는 집에서 만나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공원에서 만나면 그런 걱정 없이 순수하게 친구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미룰 수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더군요. 편지나 엽서를 주고받는 전통적인 방법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81세 옥분 할머니는 멀리 사는 친구와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를 주고받으신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메시지로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더 정겹다면서 친구의 편지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하세요. 편지를 쓰는 것 자체도 좋은 취미가 된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를 쓸지 생각하고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깊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만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 리듬과 자기 관리. 상담실에서 만난 77세 경숙 할머니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분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시집을 읽으시며 하루를 계획하신대요. 가족들도 이 시간만큼은 할머니를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경숙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서 마음이 평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숙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셨습니다. 아침 운동과 개인 시간을 마친 후에는 9시부터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집안일이나 장보기 등의 필수적인 일들을 처리하신다고 해요. 점심 후에는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에는 독서나 TV 시청, 가벼운 산책 등의 여가 활동을 즐기신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녁 시간의 활용이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8시부터 9시까지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으로
9시 이후에는 다시 개인 시간으로 정해두셨다고 해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 덕분에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오랜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경숙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시간이 소중해. 다음 주에 동네 찻집에서 만나면 어떨까? 친구는 처음에 좀 섭섭해했지만 며칠 후 찻집에서 만났을 때는 오히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세요. 경숙 할머니가 피곤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친구를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 컨디션이 좋을 때 만나니까 친구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어. 무리해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약속을 자신의 리듬에 맞춰 조절한다고 하셨어요. 경숙 할머니의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다른 많은 어르신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셨다고 해요. 자녀들이 찾아오면 언제든 반가이 맞이하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자신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가곤 하셨던 거죠.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에 몸이 많이 아프셨답니다.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한 달 넘게 낫지 않았고 그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다니셨다고 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그 말씀을 계기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쉬고 컨디션이 좋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에요. 비슷한 사례로 74세 덕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오후를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정해두셨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셨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과의 약속을 미뤘을 텐데 이번에는 친구에게 일요일 오후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라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친구분도 처음에는 의외였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날 만났을 때는 덕순이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경숙 할머니처럼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수면 패턴의 관리입니다. 78세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더라도 9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오신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평소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수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고 하더군요. 식사 시간의 규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6세 순례 할머니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잡으시고 만약 식사 시간과 겹치면 미리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신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개인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경숙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에게 자신의 일과와 원칙을 미리 설명해 두셨다고 해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할머니만의 시간이니까 급한 일이 아니면 기다려달라고 말씀해 두시니 가족들도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지켜주신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일요일 오후는 개인 시간으로 사용한다 등의 원칙을 미리 알려두시면 친구들도 그것을 존중해 주게 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원칙이 필요한지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졌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배려는 때로는 거리 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83세 순덕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가끔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더 오래 남아.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년 관계의 핵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적절한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그리움만 남죠.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관계 맺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음에는 노년기 건강한 소통법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